보니까 한 40 대학교 미래교육평가원의 권진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좋은 사례 발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도 그 가운데 이렇게 함께해서 한림 오디세이에 대해서 여러 이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그것을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대학의 학부교육 발전 사업에서 대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한림 오디세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한림 오디세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영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에서 동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림 오디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된 그런 배경과 관련해서 저희 대학의 학부교육 발전 모델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의 학부교육 모델은 현재 심비우스 케어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인재상은 더불어 성장하는 창의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는 오랫동안 케어의 전통이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들어오든지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을 해서 그 학생이 대학생활 동안에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학부교육 사업은 나이스 케어 모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케어를 한다는 의미도 있으면서 또한 NIC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커리어, 이모셔널한 서포트 해서 이렇게 역량과 연결된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여기 왼편에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학생 지도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심비우스 케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게 된 것은요. 현재 이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던 그런 철학은 살려나가되 타인과 함께 더불어 또 공동체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더불어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 발전 모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비우스라고 하는 말이 공생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조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 우리 바이오로지 할 때 바이오하고 투게더라고 하는 의미에 그래서 심비우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최대천 교수가 이화여대 교수님이 제시한 개념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현재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상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개인에서 공동체 성장으로 또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사회의 현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영역 간의 어떤 차이라든지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양한 어떤 지금 현재 글로벌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서 여러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날 일도 많아지고 또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계층 간에 함께 만날 일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한 가운데에 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또 그런 사회인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비우스 케어 모델에서는 더불어 성장하는 창의 인재가 키워드라면은 거기에 소통, 융합, 상생이라고 하는 비전 중심의 역량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런 소통과 융합과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또 세부적인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오디세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오디세이는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습 계좌제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 계좌제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의 취지는 학습자마다 다양한 어떤 학습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 필요한 것들을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고등교육과 접목을 해서 대학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국가 차원의 학습 계좌제를 확장, 변형한 그러한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학습자 중심의 학습성과 관리 인증 제도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 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 대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 생태계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인 것은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 대학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며 실천의 어떤 성과들을 기록, 관리, 인증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성과의 또 결과의 활용 측면에까지 폭넓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학습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학교가 같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면서 지도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현장 전문가라든지 멘토를 또 연결해주고 그 외에 학교에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들, 서비스들을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는 장학제도라든지 그리고 계속적인 자기개발 기회, 뭐 요즘에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각자 필요한 것들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연결을 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학습자의 그 자기주도 학습의 소양을 배양한다. 즉, 그 자주적인 학습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한림 오디세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말 그 대학 공부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삶의 맥락에서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럴 때 그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진정한 어떤 동기와 강한 추동력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자신의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의 도입 취지는 학생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그 진로 학업 설계에 기반한 학습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학 측면에서 보면은 대학의 교육 체제를 학습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림 오디세이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은 학생 이 주도의 그 학업 설계와 관리를 통한 능동적인 학습 역량을 배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학업 설계를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습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무엇인지 꿈이 무엇이든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서 경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교육도 능동적인 그 학습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또 강의실에서 시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또 교육에 대한 반응을 얼마나 잘하느냐, 교육에 대한 반응으로서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인간에게 그 기본적으로 잠재된 그런 욕구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학생이 그러한 그 욕구에 대해서 깨닫고 나의 학습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을 경험해 볼 때 자기주도 학습 소양이 배양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주도 학습자를
육성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제 아까 우리 뭐 개회식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지식이 변화하는데 현재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 교육 중심의 그런 학습 곡선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곡선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엎어진 밥그릇 모양의 그 곡선에서는 밥을 담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뒤에 이 완만한 M자형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든지 필요한 것들을 자기의 필요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필요한 자원을 찾아서 자기가 학습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학습자가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요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교육에서 주어진 교육 과정대로 그대로 따라오게만 해서는 학습자가 탈바꿈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교육 과정이 그대로 따라오게만 해서는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학이 학생들의 그 학습생활 세계에 관심을 갖고 교육의 틀 안에 그것을 담아서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는 이러한 그 학습자를 좀 거듭나게 한다고 그러나요?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학생들의 그 학업 성공에 관한 그런 연구 결과들에서도 볼 때 중요한 그 요인들이 적절한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또한 함께 중요한 것이 그 인격적인 지원이고 이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의 지원이 제공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를 제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인격적인 지원, 가장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지원자가 아마 중에 하나 교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담임 지도 교수제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에 필요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뭐 소셜 네트워크 그런 서포트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도 교수에 의한 어떤 그 학생 지도가 가지는 장점, 그래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의 그 학업 성취와 진로 개척의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는, 그래서 뭔가 지속적이면서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외에 학생들마다 우리가 이제 그 교육과정,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모든 학생에게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학습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제도가 더 요청이 될 테고, 어떤 학생은 해외 연수를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은 의욕이 부족해서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멘토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을 해서 또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신의 그 필요를 깨닫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그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위한 제도가 할림 오디세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진로 개발을 할 때 실제로 교과에 대한 교과 학습 외에도 인턴 경험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다양한 그 학습 활동과 경험을,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오디세이는 이런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활동의 기록을 담는 필자 관리 지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성과를 폭넓게 인증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정규 교과의 학습 결과뿐 아니라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 바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자기개발 활동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인 성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이라든지 뭐 진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학습 결과의 실제 사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그 이름에 붙인 그런 그 교육의 방향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 계획부터 과정, 결과, 활용에까지 그 뭔가 폭넓게 또 학생들의 어떤 학습의 어떤 세계의 논리가 그런 것들을 존중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디세이 학생지도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요. 일단은 그 학생들의 학업 생활에도 어떤 사이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필요한 것, 2학년 때 필요한 것,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뭔가 사회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도와 지원이 이런 그 뭔가 대학생활에서도 필요한 그런 흐름과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3, 4학년이 돼도 사실은 그 진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뭔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에 밖에 또 지도 교수님과 또 다른 어떤 그런 지원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 학생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를 간단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요. 일단은 그 대학이 할 일과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할 일, 그리고 학생이 할 일, 이렇게 그 나눠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는 이 안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서 보시면 우리가 대학을 4년간 물론 이제 그 이상 다니는 학생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만 학기 차원에서도 어떤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학업을 준비하고 또한 진로 측면에서는 진로를 탐색하고 그리고 학업의 진로나 학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학업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중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학업 동기를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가 학기 말에는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과목과 연계를 해서 이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이제 대학이 할 일도 있지만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할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노란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은 자기의 어떤 진로 탐색과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교수님은 그 학업 설계를 점검해주고 지도해주시는 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차원에서 제시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그 학생이 하는 일을 갖다가 나름대로 프로그래밍을 한 것은 이제 학생이 그냥 학습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진로 또는 직업 세계에 대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줄수록 아마 학습 계획 설계를 하기가 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업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 그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에 저희가 이름을 비전 브레이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뭐 영어를 안 쓰고 좀 더 좋은 말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학교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의견은 뭐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비전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약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잠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 교수님과 학생이 만나서 그 학생의 학업 계획과 관련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학생은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이에 상응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는 학생이 자기의 어떤 학습 계획과 수행 과정을 평가하고 또 만족도를 평가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가 그 할링 오디세이 이 학교의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시범 운영 버전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그 내용을 충분히 다 담고 또 학생이 접근하기 쉬우면서 좀 매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2015년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러한 어떤 것이든지 아마 여기 교수님들, 선생님들 다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운영 체계를 만들면서 참여를 활성화하는 그런 것들, 아까 어떤 대구 가톨릭 대학의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활동을 하신 걸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역량 개발이라는 게 학습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역량, 직원의 역량,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 학습의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능동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와 직원도 능동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는 학습자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다, 그런 슬로건을 내건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들도 학생 지도 역량에 대해서 더 개발하고자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그래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교수님들도요. 또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주고 뭔가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서 이게 무슨 사업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처음 시작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이 일단 저희들의 과제면서 이것을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목적과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번에 다 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확대해서 아까 학생이 자기 학습의 관리자가 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면 비교과를 어떤 거를 많이 택했는가, 어떤 데 많이 참여했는가, 학교 바깥에서는 어떤 학습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학의 교육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저희가 그런 뭔가 학생 그런 요구 분석에 자료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성과, 아까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성과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기관의 관점에서 인증체제를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나름의 교육 목적을 살려서 하는 그런 인증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학습자 관점에서 또한 인증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활동의 배점 체계를 또한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학습 활동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겠느냐,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도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 또 사례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어떻게 하면은 넓히고 또 사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 성과 관리 프로그램에서 학생 지도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지금 한 번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좀 다른 대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전체적으로 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는 국가학습 계좌제와 연계를 통해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도 또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학습 정보가 사실 많이 제공될수록 학생들이 계획을 세우기가 좋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뜻을 같이 하는 게 학교 안에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한 교수님들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이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